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경찰에 큰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돌아오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나 라고 기대를 해보는데 검찰총장 대행까지 사퇴할 가능성이 유력한 이유 보고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젠프는 바쁜 해외 순방 중에도 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되면서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는데 경찰청 국수본이 대포차를 집중 단속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말은 특별한 샤라웃 없이 이렇게 정상적인 SNS만 올리는 것도 감사한 부분인데 문제는 검찰총장 대행입니다. 오늘자 국민일보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 검찰 관계자는 최종적인 형소법 개정안에 윤곽이 드러나면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며 구 대행은 주변의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네, 정성호 장관의 행보는 짜증이 날 정도로 화가 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검찰개혁은 거의 끝까지 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여러분들이 검찰개혁에 있어 가장 신뢰하는 분의 첩보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검찰개혁의 출발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검찰개혁은 그동안 검찰에게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수사권, 기소권, 형 집행권 등등에 대한 정말 많은 권한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 권한을 남용해서 부패검사, 정치검사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정치적 행보를 하는 집단으로 변질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헌적인 상태를 바로잡자라고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개혁의 해법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서 검사의 원래의 기능인 공소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안수사권도 직접 수사권이고 보안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검찰의 그 기존 수사 인력과 예산을 또 그대로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꾸는 것이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흔들림 없는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우리 당이 지난 2월 달 이때쯤에 보안수사권 폐지는 당론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그 당론이 아니었다. 당론이라는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당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저희가 기만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내부 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 당론으로 새로 채택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당론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고 이미 국민들께 당론이라고 발표를 했으면 그게 당론이 맞다. 그리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간다라는 걸 분명히 좀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토론회도 있었고 기존 검찰개혁이 한 방향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피해자 보호의 방식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법인데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지 검사라는 이 조직에 수사권을 줘서 이 검사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의를 가지고 해주기를 마냥 기다리게 만드는 것은 접근법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플러스 알파의 새로운 보안 장치로 논의를 하자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그래도 접근법에 대한 이해가 될 수는 있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안사건 필요 없다라고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접근법 자체가 피해자의 권리 보장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검사한테 보안수사권을 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죠. 그래서 그런 접근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들을 저희가 추가 논의했고 서영교 위원장이 법도 발의해서 그 부분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보안 수사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사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게 하는 수단들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